4페이지 이제 두 번째 함수 단원이고 유리함수 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집합 x의 원소는 0부터 4까지인데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래. 즉 0부터 4까지 이놈이 정의역이기도 하고 공역이기도 한 거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0부터 4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때 F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보시다시피 3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F가 1대1 대응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야. 문제 파악은 했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0부터 4까지잖아? 그럼 정의역과 공역에 맞춰서 이렇게 박스를 그어. 그죠? 이 안에다가 F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소리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게 그릴 거고 3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럼 3을 쭉 그어보면 3을 기준으로 3부터 4까지는 이러한 직선인 거지. 그럼 저 직선은 3일 때 0이고 4일 때 1 지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3,0을 지나고 4,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내가 0부터 3까지 구간 내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려서 뭐가 되게? 1대1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때 이 2차 함수는 x의 개수가 0이지. x의 개수가 없잖아. 그 말은 이 x 이퀄 0, 즉 y축이 축이 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1대1이 되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저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게? 이런 문제예요. 1대1 대응이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렸을 때?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도 하나여야 되고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렸을 때도 교점이 하나여야 되지. 함수면서 1대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려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게?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보세요. 아래로 볼록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에 3일대 등호가 있어 없어? 3일대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요 3,4라고 하는 점은 사용을 못하는 거야. 비어 있으니까.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요 4라고 하는 치역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어때야 된다?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다 그었을 때 교점이 다 하나씩만 생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면 안 되고 위로 볼록으로 생겨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 위로 볼록 2차 함수는 0,4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몇을? 3,1을 지나는 함수이다. 이게 결론. 그러니까 요 b가 몇이어야 되고 4여야 하고 y는 ax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3,1을 지나고 있어야 되니까 1은 9a 플러스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a와 b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1대1이 되려면 X축에 평행한 모든 직선과의 교점이 다 하나여야 된다고.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기면 얘는 0을 사용하니까 요 0,1을 사용해버리죠. 그럼 교점이 2개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뭐를? 요 X가 정역이라고 써져 있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라고 써져 있어. 맞아?
그러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야. 정의역은 너라고 써져 있고 공역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에요. 이때 f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도록? 1대1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해야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 요 f에다가 요 6개의 정역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싹 다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되는 거야. 이때 모든 x에 대하여 얘랑 얘 곱한 게 0이래.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fx는 앞에 게 0이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뒤에 게 0이라면 마이너스 4x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걸로 f가 갈 거라고. 그럼 f가 이건지 알아 몰라. 둘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데 뭔지는 모르고 정의역은 이 6개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걸 다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다 다르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고. 이해가 다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x일 수도 있거든. fx가. 이때 정의역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6개의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을 다 써서 비교해 보는 거야. 이때 결과값들이 싹 다 다르게 만들라는 소린 거라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요 6개의 정의역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넣어볼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냥 집어넣은 결과값. 함수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럼 생각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은 왼쪽의 함수에다가 넣나 오른쪽 함수에 넣나 무조건 몇이야? 4죠? 그러니까 f-1은 무조건 4로 확정인 거야. 그럼 얘네들 중에서는 4를 가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4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탈락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확정인 거고. 그럼 얘가 무조건 확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1대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확정인 거고. 이거 한 번만 잘 들으면 되게 쉬워요. 잘 들어야 돼요. 일단 계속 설명. 그래서 벌써 이만큼 결정이 된 거야.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어? F0, 1, 2의 곱이 무슨 수? 그러면 너의 결과값을 싹 곱했을 때 무슨 수여야 돼? 음수. 그러면 얘가 0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곱하면 0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5로 확정인 거예요. 얘가 5로 확정이니까 5랑 마이너스 4랑 둘 중에 하나 곱했을 때 음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1로 확정인 거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럼 여기 1로 확정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안 되고 8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모든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 다 나왔죠. 다 다른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 싹 다 뭐해라? 더해라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26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지금 문제는 H3이거든? 근데 제가 이거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HX를 구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H3을 구하는 방식과 그게 아닌 방식. 두 가지 설명을 할 거거든? 뭐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봐봐. 첫 번째, HX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F와 G는 나와 있죠? 그럼 우변은 뭐야, 그냥? GX니까 우변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좌변을 보면 F에다가 H라는 걸 집어넣을 거지. H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 F에다가 H를 집어넣어.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H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거 넘기고 얘 곱하면 HX 뿅 나오죠? 그래서 HX는 넘겨서 2배 한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넘기면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h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h3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정답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1번.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hx를 구하시고가 아니라 h3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굳이 h를 구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잘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그냥 만족한다며. 나는 h3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여기 x 자리에 몇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이 새끼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집어넣어 보면 f의 h3은 g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g3은 줬다가 3 넣은 거죠? 3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요 h3 구하는 게 문제지. 이거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 f 알파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1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알파값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걸로.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해요. 자, 설명. 일단 F를 가만히 봤더니 F는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죠? 1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잖아. 그럼 일단 F는 좀 그릴까요? F 그려봅시다. 2를 기준으로. 얘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그 직선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맞나? 그 다음에 2 이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죠. 뭐 얘 빨리 미분하면 2x-7이니까 축이 2분의 7이에요. 즉 3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한 말은. 확실한 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실해. 요 축이 2분의 7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fx를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려놓고.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니? 자, 지금부터 요거 풀게요. 지금 문제는 f 합성 fa가 되는 a 구하시오가 문제거든. 아, a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합성하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거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양변에 동일하게 뭐가 있어? fa가 있죠. 이거 그냥 x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죠? fx는 x 이렇게 변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원래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는 게 문제인데 됐고 x부터 구하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이거 이해돼?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x라는 건 이 fx가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두 가지로 나뉘죠. 2x 더하기 2가 x일 수도 있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x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너에 의해서 x는 몇이고 너에 의해서 너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퀄 0이잖아.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x는 몇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구해놓은 이거는 무슨 값이야? x값이죠. x값. 즉 얘라고 얘 fa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얘랑 얘는 fa 값을 구해놓은 거예요. fa 값. 그래서 최종 문제는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a값, fa가 4가 되는 a값 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니?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집중.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이게 fx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죠. 맞아? 마이너스 2가 되는 a값. 즉, 요 별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었던 거라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2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별이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찾았어. 자, 두 번째. FA가 이번에는 몇이 되고 싶어? 그럼 4는 여기죠, 여기. 4. 그럼 보시다시피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이렇게 3개 생기는 거 맞아? 됐어? 근데 요 첫 번째 교점은 직선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점은 곡선에서 나온 거죠. 자, 요 동그라미부터 구할게. 얘가 몇이 되고 싶은 거야? 4가 되고 싶은 거지. 이퀄 4니까 x가 몇이면 돼? 1이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인 거라고. 요 구한 거야. 이건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별과 세모를 구해야 되는 거지. 별과 세모도 사실은 이게 4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를 구해서 뭐 하시오가 문제야? 더하시오가 문제잖아. 요 별과 세모를 더하라고. 근데 이 별과 세모는 요 2차 함수에 대하여 동일한 위치에 있는 두 점인 거 맞아? 그러면 요 위치가 4든 4보다 좀 작든 4보다 더 크든 이렇게 대칭인 두 점이 나오면 오케이? 요 두 개의 합은 대칭축 있죠? 이 대칭축의 2배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구할 필요 없이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과의 분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2와 1과 7. 요 7은 얘랑 더한 값이죠. 그래서 3개 더하시오. 그래서 정답은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도 사실은 되게 많이 풀었던 문제죠. 쉽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조금 어렵게 얘기할 거야. 잘 들으세요. 현재 이 F는 몇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1보다 작을 땐 얘고 1보다 클 땐 이거예요. 그럼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얘, 오른쪽은 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둘 다 X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직선이야, 직선. 맞아? 둘 다 직선을 왼쪽 오른쪽에 그릴 거죠. 그렸을 때 뭐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걷다 쓰세요. 역함수 존재. 무슨 함수여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시오. 1대1 대응이랑 같은 표현이 뭐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이 fx2와 다르다. 다 같은 소리죠. 그래서 요렇게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풀이는 간단해요. 왼쪽은 이런 직선, 오른쪽은 이런 직선을 그릴 건데 1대1이 되려면 왼쪽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오른쪽 그래프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1대1이니까. 왼쪽 그래프가 이런 증가야. 그럼 오른쪽 그래프도 이런 증가여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된다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건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무슨 수?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는 a 플러스 7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5랑 곱했을 때 양수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풀이에요. 양변 마이너스 곱하시면 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정수 a 구하셔서 개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부터 4까지죠? 4까지? 그러니까 11개. 이거 개수 카운팅 잘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다 이해가죠? 여기서 제가 뭐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제가 이거 어렵게 설명한다고 그랬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그냥 생긴 거 보자마자 이거 2개 곱한 게 양수 이렇게 식 써서 정답 썼겠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뭐를? 얘와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왼쪽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되죠? 이거 비어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즉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1 넣은 거의 결과값이 일단 어때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결과값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있죠? 아까 앞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1대1이려면 이쪽에서 어떻게 생겨야 돼? 보세요. 이렇게 생겨도 1대1인 거야. 이렇게 생겨도. 물론 이렇게 생겨도 돼. 이렇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는 연두색처럼 생겨도 되고 주황색처럼 생겨도 둘 다 1대1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 말도 안 쓰여져 있지. 그 말은 정의역과 공역이 뭐라는 소리야? 모든 실수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 공역인 모든 실수를 다 사용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는 1대1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된 상태가 아닌 거라고. 그러려면 여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몇 넣고 1 넣은 거랑 아래에다가 몇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일단 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래에다가 1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뭔지는 몰라도 간대. 같은 거 보이시죠?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비교해서 정답을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잖아? 난 이 문제 이렇게 안 내. 그럼 어떻게 낼 거냐면 이 구성은 똑같이 줘. 그런데 여기가 얘를 들은 거야. 제곱이야. 여기다가 1 넣은 건 얘고 얘한테 1 넣은 건 얘야. 얘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얘가 1대1이 되게 만드시오가 문제야.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기울기 곱한 게 양수인 걸 먼저 쓰면 안 된다고.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1 넣은 거랑 1 넣은 게 일단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1 넣은 거 같으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얘랑 얘랑 같으려면 A가 몇 아니면 몇이야? 0 아니면 1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0과 1 둘 다 답일지 둘 중에 하나만 답일지를 결정해야지 이걸 구성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곱한 게 양수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넣었을 때 결과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 만약에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고? 기울기 곱이 양수다를 쓰는 거고. 만약에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같게 되도록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집합 x는 원소가 1부터 6까지예요.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부터 6까지가 정역이자 공역인 거야. 정역도 되고 공역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그런데 가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문제 파악은 했니? 이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르쳤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걸 증가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런 걸 감소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둘 다 1대1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겼잖아? 이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 필기 되어 있을 거예요. 공역 개수, 컨비네이션, 정역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몰랐으면 알고 쓰고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1부터 4 사이에 있는 두 정역에 대하여는 함수값이 어떻다? 반대이다. 즉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가 되게 만들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는? 1부터 4까지의 정역에 대해서는. 그럼 보시면 요 4개의 정역은 대응을 할 건데 감소함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감소함수로 대응을 하든 증가함수로 대응을 하든 뭘로 결정한다고? 컨비네이션으로. 그럼 얘네 이 4개의 정역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6컨비네이션 4.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적었나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이걸 적는 순간 요 4개의 정역은 감소함수가 되도록 함수값이 하나씩 대응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걸 쓰잖아 내가. 그러면 마치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 거라고 이제. 이걸 쓰는 순간. 그런데 나머지 정역인 5와 6도 가기는 가야 함수잖아. 맞아? 얘와 얘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는데 그래서 함수를 완성하는데 역함수가 어때야 된다고?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찾는 게 쉬워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찾는 게 쉬워요?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 찾는 게 쉽죠. 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합리적 선택이겠니? 얘네들로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서 역함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게 낫겠지. 이해가 돼? 그럼 얘네 두 개를 보내보자.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는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있어? 6개 다 갈 수 있죠? 전체 경우. 6이 갈 수 있는 경우도 몇 개 있어? 6개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걸 쓰면 얘와 얘가 간 거예요. 갔을 때 빼는 거야. 뭐가 되도록 하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들이 어디에서 놀아야 돼? 여기에서 놀아야 되겠죠? 1대1로. 그럼 얘와 얘가 얘와 얘로 1대1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있어? 2개 있죠? 이렇게 가거나 교차해서 가거나. 맞아?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빼는 거야. 얘가 정답.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면 허둥지둥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요 각각의 숫자들의 의미 꼭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마무리할게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6시 4는 컨비네이션 성질에 의해서 뭘로 바꿀 수 있죠? 다시 한번 다 설명할 거고요. 곱하기 36 마이너스 2. 그래서 6시 계산하시면 얘가 15죠. 곱하기 34.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 512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앞에서 이것보다 지금 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자, 앞의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무슨 차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얘죠. 아까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 그거랑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까는 이거였던 거 기억나? 이걸 만족하는 A의 합.
그래서 아까 이거는 어떻게 풀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은 이거 푸는 시간 아니니까 얘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앞에 영상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일단 F는 2,-9를 꼭지점으로 하고 0,-5를 지나는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 일단 쓰세요. 그럼 2차 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 몇인지 모르죠? A에 x-2의 제곱에 -9. 여기까지 된다요? 근데 몇 컴마 몇을 지나니까 그럼 -5는 A에 0 집어넣으면 4죠? 4A -9. 그러니까 4A가 4. 그러니까 A가 몇? 1.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9 또는 x제곱 -4x -5 둘 중에 하나는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쓰는 게 1번이에요. 이건 할 수 있겠니? 이거는 그냥 꼭지점이랑 좌표 알려줬으니까 F 완성하는 거야.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죠? 이때 이 fx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 방정식의 근 구해서 더할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쫄지 마세요. 요 fx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개판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걸 x라고 생각하세요. 됐어? 그럼 fx가 몇이 되는? -5가 되는 라지 x 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스몰 x 값이죠. 근이니까. 요 근 스몰 x 값 구하고 싶죠. 됐고 이거 x라고 생각하고 fx가 -5가 되는 걸 찾으시라고.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느냐? 여기 그래프가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 나와 있죠? 이게 fx인 거죠? 나는 fx가 몇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5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근이 요놈 식기랑 요놈 식기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0,-5를 지난다며. 그러니까 x값 중 하나가 몇인 거야? 0인 거예요. 그리고 나 얘 구하고 싶죠, 얘.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축이 몇이야? 2죠, 2. 그럼 이 새끼랑 이 새끼 더한 건 축의 몇 배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요 라지 x 값이 몇과 몇이 된다는 걸? 0과 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즉, 지금 문제는 라지 fx, 즉 라지 x, 즉 스몰 fx가 몇과 몇이 되는? 0과 4가 되는 x값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한 말 이해 가니? 그런데 지금도 x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구해야 되지. fx 이퀄 0이라는 게 뭐야? fx와 y 이퀄 0을 그었을 때 너와 너. fx 이퀄 4가 무슨 뜻이야? fx와 4를 그었을 때 교점 너랑 너. 이 네 개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실제로 문제가 4개의 근을 구하시오가 문제라면 fx 구해놨죠?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x값 2개 찾으셔야 돼요. 얘가 몇이 되는? 4가 되는 x값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는 x들을 싹 다 뭐 할 거야? 더할 거죠. 그럼 이 새끼 더한 거는 얘 몇 배고, 이 새끼 더한 것도 얘 몇 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얘 2배니까 몇이고? 4고 얘도 몇이야? 4. 그러니까 싹 다 더하면 몇이야? 8. 이렇게 정답을 쓰고 끝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대칭성이 있으면 그 대칭성을 충분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자,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K는 음수래요. fx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요 fx는 k라는 미정계수가 있기는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미분하면 몇이에요? -2. 그러니까 2x-2가 0이 되는 x값 몇이야?
1, 즉 얘는 축이 1이라는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얘는 1, 뭐시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불러 2차 함수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대충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x의 범위가 어디야? 1 이상이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f로. f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무슨 얘기했죠? f가 증가면 f 인버스도 뭐고? 증가고. f와 f 인버스가 증가면 교점의 위치는 어디랑 똑같다? 아우 진짜 f가 증가고 f가 증가면 f 인버스도 증가고 f와 f 인버스가 모두 증가면 교점의 위치는 어디에 존재한다? y x 직선 위에 존재한다고. 이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뭐 홀수계가 있네, 짝수계가 있네 했던 거. 뭐 그렇다고. 그래서 y x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역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뭐다? P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차근차근 봐야 돼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P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왜? 이 P는 y x와의 교점인 건 알겠는데 fx가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x라고 쓴다고 해서 x값이 나오냐고. 안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 P의 좌표가 필요하죠. P의 좌표를 구하려고 x라고 쓰고 문제 풀면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P가 확실한 거 y x 위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P의 x축 좌표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얘가 어디 위에 있죠? 이거 위에 있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 알파라고 쓰고 알파는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3알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별거 없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두 번째, 이 P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X축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 몰라요? X축의 수선의 발을 딱 내린 거예요.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다. 그럼 H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무조건 알파 콤마 0이죠. 그럼 요 X축 위에 분명히 어딘가에 0,0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 됐던 겁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몇이고 높이가 보나마나 몇이야? 알파인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뿔마 4인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알파는 몇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4다. 그럼 4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값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K값 구하시오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23번입니다. fx 함수가 0부터 4까지 해서 이런 절대값 함수로 그려져 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좀 옳은 것 고르시오. 이게 문제예요. 물론 프린트에는 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지. 근데 나와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면 무조건 여러분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절대값 함수죠, 여러분. 전체 절대값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일단 얘 그래프 그리세요.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전체에 뭐가 있으면 안에 있는 그래프만 그려서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시면 돼요. 그럼 2x-4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x축보다 밑에 있는 인말을 뒤집어 올리시면 된다고.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0,-4인데 뒤집어 올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근데 정의역이 0부터 몇 가지라고 했으니까 4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찾으시면 돼요. 찾아보죠. 첫 번째, F합성 F1. 사실 F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F에 F1이 몇이야? 졌다가 잃는 거잖아. 몇이에요? F2 몇이야? 0. 그래서 기억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우리 오늘 세 종류 다 한 겁니다. 집중. 집중. fx equal 0. 1번. fx equal x. 2번. f합성 fx equal x. 3번. f합성 fx equal fx. 4번. 사실 5번, 6번, 7번까지 배우면 심화예요. 심화라고 욕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심화. 여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기본. 기본이라고 쉽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기는 내가 진짜 최상위권으로 갈 거다. 그게 욕심이다. 그럼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 프린트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대부분 문제들은 다 여기까지예요. 자, 하나씩 점검. 여러분, 요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 뭐죠? fx 함수와 y equal 0, 즉 x축과의 교점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y equal fx와 x축과의 교점. 얘는 무슨 뜻? y equal fx와 y equal xy의 교점. 여기까지 돼? 그럼 당연히 얘는 y equal f합성 fx와 y equal xy의 교점이고 얘는 y equal f합성 fx와 y equal fx의 교점이겠죠? 예를 들어서 맞아?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요거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했었죠? 요건 어떻게 했었어요? 요거는 얘를 x라고 생각하고 계산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푼다. 앞에 거 꼭 보셔야 돼요, 영상.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니은 fx equal x의 근은 fx 그래프와 y equal x 직선과의 교점인 거죠. 그럼 y equal x는 4,4를 지나고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 아니야? 됐어? 그럼 교점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근 몇 개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옳다. 이때 핵심은 사실 근이 2개인지 찾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근이 몇인지를 찾을 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교점의 위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여기는 무조건 몇이니까? 4니까 얘가 몇인지만 알면 되겠죠? 여기의 위치는 요 직선과 y equal xy의 교점이죠? 맞아요? 요 직선은 2 증가할 때 4 감소하는 기울기,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니까 요 함수식이 y equal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아? 얘랑 y equal xy의 교점이니까 equal x 쓰면 3분의 4. 이걸 찾을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한 말 오케이야? 이해되는 거야? 어쨌든 근의 개수 2개인 거 확인했죠? 이해가?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이거 근의 합. 아까 앞에서도 했죠? 일단 요거 집중해요. x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럼 이걸 만족하는 우리는 x값이 몇인지 찾았어야 되죠?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몇과 몇이었어? 4랑 3분의 4였죠.
요거 3분의 4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방금 말했죠? 영상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3분의 4랑 4가 된다. 그러면 요 라지 x는 얘를 내 맘대로 바꾼 거죠. 그럼 얘가 fx인 거지. 그럼 fx 이퀄 4와 fx 이퀄 3분의 4의 근에 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보시다시피 요 fx 그래프는 몇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fx 이퀄 4를 긋든 fx 이퀄 3분의 4를 긋든 그 두 개의 위치는 둘 다 몇에 대하여? 2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세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몇이고? 집중해. 두 개 더하면 몇이고? 축이 2잖아. 두 개 더하면 몇이고? 축의 2배! 4.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4. 그러니까 근의 합 몇이다? 8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24번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는 일일이 대입해 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천천히 잘 보세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F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누구한테 대응했는지는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대. 그러면 나 조건 먼저 썼거든 내가. F의 치역이 뭐래? 1, 2, 4래. 그러니까 이 공역 3은 선택을 안 당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건 그럼 끝났죠? 이 세 개는 무조건 선택당해져야만 합니다. 이때 너를 만족한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몰 x 자리에 1, 2, 3, 4를 다 집어넣잖아? 그럼 이걸 다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넣읍시다. 잘 보세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을 거예요. 넣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오케이? 불러요. F 합성 F1은 몇이야? F 합성 F2는 몇이야? F 합성 F3은 몇이야? F 합성 F4는 몇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게 뭐지? 보세요. 우리 아까 문제 중에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거 그냥 X라고 생각하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짱나. 이게 X라고 생각하세요. 집중. F 응을 했는데 1 이하여야 돼. 즉 F 응을 했는데 1 이하라고. 그럼 그 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의 결과값이 1 이하여야 되죠. 근데 F는 응이 결과값이 될 수 있는 결과값이 될 수 있는 게 최소 몇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F 합성 F4는 무조건 몇인 거야? 1인 거예요. 이건 이해해요?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 한번 보시면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마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F4 얘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즉 이 4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3으로 안 간 건 확실히 아는데 몇으로 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집중 F4가 4라고 합시다. 몇이라고? 4. 그럼 여기가 4죠? 그럼 다시 읽어봐요. F4지. 아니 F4 얘가 4라면
F4가 되잖아. 그럼 F4가 몇이라고? 근데 몇이래?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4로 못 가요. 몇으로 못 가는 건 확실해. 3 확실하죠? 그러니까 4는 몇 아니면 몇으로 가는 거야? 1 아니면 2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가? 계속합니다. 집중. 얘가 만약에 1이에요. 집중해. 얘가 1이에요. 1. F4가 1. 그러면 F 몇은? 1은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F4가 몇이라면? 1이라면 F1도 무조건 몇이고? 1이고 F4가 몇이라면? 2야? 그러면 F2가 몇이면 돼? 1이면 된다. 이런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까지 다 이해돼?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야. 마지막 문제라니까. 얘 탈락. 맞아요? 자, F4가 1이면 F1은 1이죠. 얘가 1이면 얘 1인 거죠. 얘가 2면 F2가 1인 거지. 이렇게까지 확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럼 나머지 정의역이 누구와 누구야? 얘와 얘고. 여기서 2와 4는 무조건 선택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럼 2가 2로 가면 3은 4로 가야 되고 2가 4로 가면 3은 무조건 2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는 거죠.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2면 얘는 이걸로 확정이죠. 얘가 요거는 없어졌으니까 얘 지금 1로 간 거예요. 얘가 4면 얘는 2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F가 이렇게 왁구가 나온 거예요. 집중.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집중할게요. 자, 이때 얘네들이 이걸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집중. 자, 얘가 만족하는지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거, 얘. F3 몇이죠? 4죠? 그럼 F4 몇이에요? 1이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죠? 다시 F2 몇이야? 2. 그러면 다시 F2죠? 2. 만족하죠? F1 몇이야? 1. F1 몇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 오케이. 이렇게 찾으란 얘기예요. 다시요. 이랬다면 밑에 거는 만족할 테니까. 만족하게 그린 거니까. 자, 위에 거 봅시다. F3 몇이야? 2. F2 몇이야? 4. 만족해요? 안 하죠? 이거 2 이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탈락. 이렇게 하라는 소린 거예요. 하나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은 끝났죠? 요 상황. 즉, 이 상황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납득이 돼?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아까는 얘가 1이면 1이었으니까 남은 공역이 2개고 남은 정역이 2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근데 얘는 가만히 보세요. 1로 갔고 2로 갔고 3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러면 남은 정역 얘와 얘가 모두 4로 가거나 1, 4로 가거나 2, 4로 가거나 누가 1, 누가 4냐 경우의 수가 많죠.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말은 요것만 다 하면 정답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거랑 이것까지는 확정이죠. 첫 번째, 이 두 개가 모두 어디로 간다? 4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4로는 가야 되는데 몰빵되는 경우는 했으니까 누가 4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면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요 1이 4로 간다고 합시다.
1이 4로 간다면 3은 4로 가는 경우는 했잖아. 몇 아니면 몇으로 가요? 1 아니면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가는 경우와 얘가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다시요. 하나만 더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건 지웁시다. 이번에는 누가 4로 가? 3이 4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3이 4로 간다면 1은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1 아니면 2인 거죠. 그래서 3이 4로 간다면 1이 1로 갈 수도 있고 1이 2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가 모든 경우인 거예요. 이게 다 한 거죠. 그러면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 5개 중에서 요거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찾아볼까요? 자, 얘 갑시다. 얘. 자, 세 번째 거. F3 몇이에요? 4. F4 몇이야? 만족하죠? 그 다음에 F2 몇이야? 1. F2 몇이, F1 몇이에요? 1. 만족하죠? 3 이하여야 되니까 F1 몇이야? 1.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 오케이. 얘는, 자, 아닌 거 먼저 할까요? 어차피 다 해야 돼. 자, 얘는 세 번째 거 F3 몇이야? 4. F4 몇이야? 2. 만족하죠? F2 몇이야? 1. 그 다음에 F1 몇이야? 2. 만족하죠? 첫 번째 거 F1 몇이야? 2. F2 몇이야? 1.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 얘 합시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거 F3 2죠? F2 1. 세 번째 거 만족하고요. F2 1, F1은 4.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보시면 F3 몇이에요? 4. F4 몇이야? 만족하죠? F2 몇이고 F1 몇이야? 만족 안 하죠? 어이. 그러니까 얘 탈락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F3 몇이고 F1 몇이야? 만족 안 하죠? 탈락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디귿 보기가 뭐예요? 만족하는 F함수의 개수 구해라. 그러니까 몇 개? 3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안 해놓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4개가 아니라 3개. 그리고 F3은 너나 전부 다 몇이에요? 4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예요. F합성 F4는 일단 F4 해볼까요? F4 몇이야? 1. F1은 몇이야? 1. F4 몇이야? 2. F2 몇이야? 1. F4 몇이야? 2. F2 몇이야? 1. 전부 다 몇이에요? 1. 그러니까 너도 맞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정답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딱 나오잖아? 이거 1대1 일일이 다 대입해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겠지? 그럼 시험에 이게 딱 나왔어. 그럼 일단 뭐해? 일단 제껴. 무조건 다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게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기니 찍고 가는 거지 뭐. 근데 내가 풀 거야. 그럼 일단 오래 걸리니까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다 대입했을 때 이것에 의해서 요 F4는 3으로는 치역이 1, 2, 4니까 안 되고 4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F4는 1 아니면 2다. 그걸로 케이스 시작을 한다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함수 이제 2문제 남았는데 유리함수 전까지. 자, 2문제만 더 마저 보겠습니다. 자, 25번. 굉장히 대표적인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고, 이거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내용들의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는 F와 G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 F와 G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H가 A를 기준으로 F를 사용하거나 G를 이동한 걸 사용하거나, 이거 도형이 이동된 거죠. 이동된 걸 사용하거나, 이때 요 H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시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F화지 나와 있는 거 있지?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요. 자, 일단은 위에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F가 생긴 거고, 얘 F. 자, G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인가? 요 정도 F와 G 쓸 수가 있어. 그러면 F와 G는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요 F와 요 G의 교점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교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너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 넘기면 마이너스 2가 0. 그래서 x가 뿔마 1. 이렇게 두 군데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점의 위치가 뿔마 1이지. F의 축이 마이너스 1이고 G의 축은 1이에요. 그러니까 두 함수는 각각의 축, 꼭지점의 위치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야. 그걸 살피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 1. 그러면 G는 아래로 블록인데 축이 1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GX가 생겼을 거고 F 함수는 위로 블록이면서 축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런데 교점이 너와 너에서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F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인 겁니다. 자, 다시요. 꼭지점에서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자, 그러면 이걸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지금 F와 G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나는 요 H 함수를 만들고 싶어. H는 A를 기준으로 왼쪽은 F 그래프, 즉 위로 블록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 오른쪽은 G의 X 플러스 B, 즉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즉 좌우로 이동만 하는 거지. 좌우로 이동을 했을 때 생기는 그 그래프. 그 그래프의 변화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있잖아. 여기가 A야. 그럼 왼쪽은 이걸 사용하는 거죠.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인 이 GX를 사용을 할 건데 이동을 하는 거잖아. B가 양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를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느냐라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왜? 여기에 붙기는 붙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붙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요만큼의 영역이 여기에 붙는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 슬쩍 그린 요 그래프가 H가 되는 건데 H가 뭐여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붙는 건 안 된다는 거야. A가 여기라면 F는 너고 아래로 블록인 G가 이동해서 붙어야 되는데 얘가 붙는 건 안 돼. 그럼 뭐가 붙어야 되겠어? 얘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동해서 붙으려면 요만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붙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다시 한번요.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A가 여기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은 fx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뭐가 붙기는 붙었겠지. 그런데 만약에 A가 지금처럼 있었다면 이 부분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애초에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 A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축보다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A의 위치는
축을 기준으로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 하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붙기는 붙어야 되는데 요 감소하는 영역이 붙으면 안 되고 증가하는 영역이 붙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의 끝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 그래프 그린 걸 가지고 앞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요 A라고 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요 F라고 하는 함수 축 마이너스 1이거나 왼쪽에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A가 있어서 요 부분은 붙고, 그쵸? 요 부분은 그래프로 그리고 얘와 동일 위치에 있는 이 오른쪽의 증가의 G가 이동해서 붙어야 되고 이 증가한 크기가 마이너스 B다. 이런 얘기라는 걸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보겠습니다. 0,K라고 하는 원소를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0이라고 하는 게 현재 누구의 위치입니까? A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A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축이거나 축 왼쪽에. 즉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K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됐던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사용할 거죠? 그럼 붙어야 되는 놈은 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그래프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이동한 크기가 몇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너의 축은 1이기 때문에 너의 X축 좌표는 대칭 관계에 의해서 2씩 차이가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계산해보나 마나 3,2가 됐을 거고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해야지? 3에서 마이너스 1로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몇이다? 4다. 그래서 B가 4인 거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디귿. 이번에는 M과 B 이거 더하라고. M과 B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상 A와 B 값인 거죠. 근데 그 A 값, 즉 여기서는 M 값이 무슨 수만? 정수일 때만 고려해보자.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런 정수들이 가능한 거잖아. 자, 그런데 이 A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왼쪽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으로 붙어서 1:1 대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랬더니 오른쪽의 G 그래프는 꼭지점이 1,-2죠. 그러면 얘를 F 입장에서 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너의 위치를 판단해 보니까 요 위로 블록 2차 함수의 F는 축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마이너스 3까지가 된다면 얘 사용하고 얘가 붙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오른쪽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붙여서 1:1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정수라면 마이너스 3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요 M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가지만 되는 거고 그때 이동한 크기 B를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M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우리가 위에 니은 보기에서 B가 4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고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M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A가 사실상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동해서 붙여라. 그러면 요 점의 위치는
1, 마이너스 2고 요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얼만큼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때도 b가 몇인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b가 4다.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이 몇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즉 a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요 f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1인가요? 그러면 너와 같은 값을 갖는 요 점의 위치가 필요한 거죠? 그럼 y축 좌표가 1인 거지?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즉 얘죠, 얘. 얘에 대하여 y값이 1인 거니까 넘기면 3. 그러면 요 다시 여기다가 쓸게요. 요 위에다가 쓸까요? 요 결과값이 1이 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넘기면 3이니까 x-1의 제곱이 3. 그럼 x-1은 뿔마 루트 3. 그러니까 x는 1 플러스 루트 3이거나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돼요. 근데 요 위치는 보시다시피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에서 요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만큼 이동한 거죠. 요 점이 이만큼 이동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럼 이동한 크기를 마이너스 b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b 값이 몇이 되는 거죠?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b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b는 3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얘네들 싹 다 뭐해라? 더해라가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거 더하면 3, 아래 거 더하면 1, 너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 요거 싹 다 더하면 5 플러스 루트 3, 디귿도 정답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변형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장난치셔서 변형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 마지막 26번입니다. 1대1 대응, 불연속 함수에 대한 1대1 대응 얘기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문제는 함수 fx가 최고 창의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고 gx가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분리함수인데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치역이 실수 전체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되게 요 f를 정의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에 대한 g는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그래프는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저런 감소함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요 등호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위치는 다시 그릴까요? 마이너스 2,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프 다시 그릴까요?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이런 직선인 거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2, 6이 될 거고 요 등호의 존재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색칠할 거냐 비워둘 거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런 감소함수인 거죠. 그러면 1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 해서 감소함수.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몇 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1대1이 되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서 감소하도록 이렇게 f의 일부분이 그려지면 되겠죠. f라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다 연속적이고 감소함수니까 1대1 대응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불연속, 즉 끊어진 함수였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노란색처럼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겨도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 점, 좌표가 1,6이 되겠죠? 요 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겨도 하얀색 두 개와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도 쉽게 얘기하면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을 그렸을 때 교점이 여전히 다 몇 개야?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즉 노란색처럼 빨간색처럼 생길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f에 대하여 마이너스 2와 1의 사이의 함수값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데 지금 노란색처럼 생겼다면 마이너스 2와 1의 사이의 함수값은 6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과 마이너스 3. 근데 빨간색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함수값은 마이너스 3과 6. 그래서 더했을 때 3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빨간색 경우와 노란색 경우가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면 G1이 마이너스 3이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즉 노란색처럼 생겼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노란색처럼 생긴 2차 함수를 써봐라.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노란색처럼 생겼을 때 G0 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라. 그러면 요 2차 함수인 노란색 함수는 마이너스 2,6과 0,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3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함수를 식으로 써봐라. 그럼 식으로 써보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0, 마이너스 1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나머지 두 점 너랑 너 대입해서 미정계수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넣으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 그래서 4a 플러스 마이너스 2b 얘가 7이어야 하고 두 번째 점 1, 마이너스 3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즉 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더하시면 6a가 3이니까 a가 2분의 1이고요. a가 2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fx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fx 완성됐죠? 완성된 fx의 꼭지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빨리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고 a와 b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b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 결과값이니까 f 완성된 걸 가지고 꼭지점 구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의 꼭지점의 x축 좌표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요 노란색 함수로 fx가 생겼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의 x축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요 디귿에서 의미는 결국 그래프를 빨간색처럼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 fx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fx였다면 식 써보면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어야 하는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인지는 모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1,6을 지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6은 1 집어넣으면 3의 9. 그래서 9a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1. 그래서 이렇게 fx 완성. 자, fx가 완성되어 있을 때 g 인버스 1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죠. 얘는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양변 g 합성하면 g0이 1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역함수 존재하니까. 그래서 g0은 여기다가 엮는 거니까 계산하면 1이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이런 식으로 정답을 얻어주시면 되고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니디 내신 문제를 풀 때 너무 찍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각각의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시험 시간에서도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겁니다.